안녕하세요. 발표는 기획 제안서 작성 기술 200 무작정 따라하기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준비, 주제 설정, 현상 파악, 해결책 입안, 기획서 작성,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획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기획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책안을 열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과 예산을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을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보이시는 그림처럼 고객에게는 항상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지들 중에 고객은 어떤 것을 고르고 싶은가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했다면 기획, 제안 과정에 진입하는데요. 이때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이라 함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가설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죠. 하지만 이런 가설도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없는 가설은 비약이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죠. 가설을 세우는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추형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DVD 플레이어 보급률은 20%이니 팩스와 마찬가지로 가격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유추를 통해서 결론으로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중첩형 추정입니다. 맥주 시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은 있지만 유추를 하는 거죠. 한국의 인구의 50%의 소비자, 그리고 소비량은 이틀에 한 병이며 500ml에 1,500원이니 연간 소비액은 13조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면 검증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현상 파악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일반 정보보다 사내 경쟁사,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맞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있죠.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할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가설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나 의견을 끌어낼 만한 실마리를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의견이 아닌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행 때문에 하는 거라는 의견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사실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를 한 직후에 바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할 때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각화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후에 질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더욱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한 군데 모으는 단계가 바로 수렴입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KJ법입니다. KJ법은 전형적인 아이디어 수렴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카드에 적은 후에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아이디어를 비슷한 그룹끼리 묶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인 그룹을 모아서 상위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위 그룹에 또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게 KJ법입니다. 아이디어를 수렴을 했고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나리오, 설득하기, 그리고 간결함입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전반적인 흐름을 짜는 건데요. 흐름을 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배경을 숙지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위, 환경 변화, 다가오는 위협을 상기시켜주면 설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해결책의 결점도 숙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의점을 미리 지적해두면 기획서의 신뢰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득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집어넣습니다. 같은 업종, 선진 기업,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집어넣으면서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설득력이 높은 법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세 번째 항목인 간결함입니다.
기획서를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중복을 없애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단어만 다른 경우 중복을 제거해 주는 게 좋죠. 고민되는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은 신속한 대응으로, 충분한 훈련으로 학습은 충분히 학습으로, 이렇게 중복을 제거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둘러 말하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기획서 작성까지 끝나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프레젠테이션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리허설,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리허설을 반복하세요. 본인의 목소리, 시간, 구도를 파악하고 자료는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환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표현, 즉 말입니다. 말의 속도, 높낮이, 그리고 침묵은 고객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고객과의 아이 컨택트, 본인의 동선, 행동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발표자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6단계, 세부적으로는 200가지의 제안서 기획서 작성 기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외우고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얻어간다면 그 경험들이 쌓여 기획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